자, 이번 시간에는 결합원가 계산을 보겠습니다. 결합원가 계산. 앞서 배운 종합원가 계산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합원가 계산은 일단 동일한 재료가 투입돼 가지고 동일한 공정을 거쳤더니 두 개 이상의 제품이 그죠 생산된 경우에요. 그 제품을 이제 결합 제품 또는 연산품이라고 하고 그 결합 공정에서 그 발생한 원가를 결합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 결합 원가를 그 연산품, 그 결합 제품에다가 이제 배분하는 것이죠. 예. 더 나가서 이제 제품 원가 계산하는 거라고요. 더 나가서 이익 계산하는 게 그죠 주물음입니다. 결합 원가 배분을 계산하고 제품 제조 원가 계산하고 단가 계산하고 매출 총리익 더 나가서 영업이익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더 나아가 의사결정, 분리점에서 그죠 판매할 것인지 추가 가공해서 그죠 판매할 것인지 의사결정 이야기도 이제 같이 이 시간에 다루겠고, 자 계산 방법은 일단 물량기준법이나 판매가치법 또 수신원가치법, 특히나 수신원가치법이 주로 많이 나오죠. 이것들은 이제 이 단계에 거쳐서 6단계에 거쳐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균등이익률법이 있는데 얘는 이제 매출 총이익이 똑같도록 균등하도록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으로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량기준법 등 그 접근하는 방법인데요. 맨 처음에 할 것은 자료 파악을 해야 할 텐데 그 배분해야 할 결합원가 그죠? 그다음에 배분 방법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제품별로 그 배분 기준을 계산하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그 결합원가를 이제 배분합니다. 각 결합 제품에. 그리고 제품 제조원가 물어보게 되면 그 배분받은 결합원가에다가 추가 가공을 했다면 추가 가공원가를 더하면 되고요. 당연히 제품 원가니까 판매비는 그죠?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단위당 물어보면 당연히 생산량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익 등을 물어볼 수 있어요. 매출 총이익을 물어보기도 하고 영업이익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계산은 그 추가 가공 여부 의사결정인데 얘는 이제 추가 가공할 때의 증분 수익과 증분 원가, 증분 비용을 비교해 가지고 증분 손익인지 그죠? 판단하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분 이익이라면 추가 가공을 하겠고 증분 손실이라면 그죠? 추가 가공하지 않고 그냥 분리점에서 판매를 할 겁니다. 핵심 체크 순실현가치법이 많이 나온다면 순실현가치 정확히 개념 알아야죠. 최종 판매 가격에서 추가 가공원가 판매비를 뺍니다. 우리가 재무회계 상품의 경우는 추가 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최종 판매 가격, 예상 판매 가격에서 예상 판매비를 뺐잖아요. 그죠? 이제 제품의 경우는 추가 완성원가가 있다면, 추가 가공원가가 있다면 그걸 빼서 그죠? 계산한다는 거. 그 다음에 결합 제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 판매 가치가 그죠? 작은 이 결합 제품을 부산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판매 가치가 큰 것들은 당연히 주산물이 되겠죠. 이때 이제 이 부산물은 어떻게 처리하냐인데요. 두 가지가 있어요. 판매 시점에 부산물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고 생산 시점에 인식할 수가 있는데요. 판매 시점에서 인식하게 되면 그냥 그 부산물 무시하고 그 결합원가를 그 주산물에만 배분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생산 시점에 부산물을 인식한다고 하면 얘는 이제 그 결합원가에서 그 부산물의 수질의 가치를 뺀 금액을 주산물에다가 배분하면 돼요. 이것만 좀 추가로 고려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1번은 기본 이야기인데, 지금 결합 제품, 한 공정을 통해서 지금, 제품이 A, B, C도 가능할 텐데, 이건 A, B 두 가지만 등장합니다. A, B가 등장했어요. 그죠? 결합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20개고 30개가 생산이 됩니다. 이 결합 원가, 이 공정에서 발생한 원가는 결합 원가인데요. 이게 얼마냐면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분리점에서 A와 B가 이제 구별되는 시점을 분리점이라고 하는데, 이때 각각 A, B는 판매 가격이 A는 300원, B는 200원이 됩니다. 예. 자, 1번, 2번은 자, 가로 1 물량 기준법. 이 물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5,000원을. 그러니까 2대 3이 되겠죠. 그다음에 2번은 판매 가치법이니까요. A, B 판매 가치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A 같은 경우는 자, 판매 가치가 얼마예요? 6,000원이 되고 B도 6,000원이네. 그죠? 5대 5가 되겠네. 그죠? 좀 쉽죠? 그죠? 기본입니다. 다시 물량 기준법이라면요. 20개와 30개의 비율로 나누는 거고 5,000원을. 그럼 A는 2,000원, B는 3,000원이 되겠죠. 그다음에 판매 가치법으로 그죠? 배분한다면 판매 가격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 대 6,000이니까 절반이죠. A는 2,500원, B는 2,5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이고요. 자, 순실현 가치법을 보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A는 추가 가공 없이 분리점에서 300원에 판매가 되는데요. 이 케이스죠. 근데 B의 경우는 분리점에서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추가 가공을 거친 후에 단위당 400원에 판매가 된답니다. 자, 그리고 제품 B 추가 가공 원가가 4,000원이고요. 제품 A와 B 각각 1,000원과 500원의 판매비가 소요됩니다. 자, 그리고 순실현 가치법으로 이 결합원가 5,000원을 배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림을 굳이 그리면 이렇게 되겠어요. A는 그냥 바로 판매가 되는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추가 가공을 한 거죠. 추가 가공을 한 다음에 이제 판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추가 가공할 때 원가가 얼마예요? 4,000원이 드는 거고, 그죠? 판매 가격은 추가 가공하니까 400원이 되는 거예요. A는 300원에 파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각각 판매비가 A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냐면 1,000원, B 같은 경우는 500원이 그죠? 소요됩니다. 이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결합원가를 A와 B에 배분하는데 무슨 법으로? 순실현 가치법으로 해라는 거예요. 순실현 가치법으로. 그러면 일단 뭘 내야 하면 순실현 가치를 계산해야겠죠. 그죠? 순실현 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순실현 가치는 아까 예상 최종 판매 가격에서 뭘 뺀다고요? 추가 그죠? 완성 원가, 추가 가공 원가를 빼고 판매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A와 B 계산을 해볼까요? A 최종 판매 가격이 20개 곱하기 얼마요? 3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 가공비 없죠. 판매비는 1,000원. A가 B입니다. B의 경우는 30개고요. 최종 판매 가격은 400원이죠. 그리고 추가 가공가가 4,000원이에요. 판매비가 500원. 계산하면 A와 B의 그죠? 순실현 가치가 나오는데요. A는 5,000원이 되는 거고 B는 7,5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2,500원이 그죠? 합이죠. 그러니까 이 비율이죠. 12,500분의 5,000, 12,500분의 7,500을 각각 A와 B 배분하는 거죠. 결합원가 5,000원을. 그래서 두 번째 결합원가를 배분합니다. 자, A, B로. 자, A는 자, 5,000원 중에서 이 비율이에요. 12,500원 중에 5,000원 하면 되겠고, B는요. 5,000원 곱하기 12,500 중에 7,500 계산하면
각각 A는 얼마냐면 A는 2,000원이 되고요. 그죠? B는 3,000원. 여러분 역시 5,000원을 둘로 나누는 거니까 A가 2,000원이라면 바로 뭐야? B는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죠. 바로 합이 5,000원이 돼야 하니까 바로 그죠? 빼서 계산을 하세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음은 제품 제조원가거든요. 제품 제조원가를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요 결합원가에다가 추가 가공원가가 있으면 더해주는 건데 A 같은 경우는 추가 가공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A는 그냥 2,000원이 그죠? 제조원가가 되는 거고 주의할 것은 B는요. B 같은 경우는 추가 가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야? 추가 가공비를 더해야 해요. 그죠? 그래서 추가 가공비 얼마죠? 4,000원. 4,000원을 더해서 7,000원이 그죠? 제조원가가 돼요. A는 2,000원, A는 2,000원, B는 7,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물음은 단가를 물어봤잖아요. 단가는 당연히 나누면 되겠죠, 그죠? 네 번째 물음은 단가거든요. 단가는 당연히 A는 2,000원을 B는 7,000원을 생산량으로 A가 20개 생산했잖아요. 그래서 B는 30개, 30개. 각각 계산하면 얘는 100원이고요. 얘는 233원. 딱 안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은 이제 이익 계산하는 문제거든요. 이익 계산하는 문제. 4번은 매출 총이익 물어봤고 5번은 영업이익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반드시 포괄순위 계산서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서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판매 관리비가 그죠? 차감돼서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이거 계산하려고 그죠? 원가 계산하는 거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A와 B가 있을 때 자, 일단은 5번 같은 경우는 4번 같은 경우는 모두 팔았죠. 5번도 모두 팔았네. 물론 뭣도 가능할까요? 일부 팔았다 할 수 있죠. 그죠? A 지금 몇 개예요? A가 20개죠. 20개 중에 10개만 팔았을 때도 가능하겠죠. 그죠? 예. 일단 전부 팔았다. 매출이 얼마냐면 전부 다 파니까 20개 곱하기 얼마예요? A는 앞에 얼마에 파냐면 300원에 팔죠. 300원에. 그죠? 6,000원이 되는 거죠. 매출 원가입니다. 자,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예요? A가 2,000원이죠. 이걸 다 팔았잖아요. 그죠? 2,000원이. 이 매출 원가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요? 결합 원가 배분해 가고 추가 가공 원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놓치면 안 돼요. 아무튼 A 같은 경우는 추가 가공 원가는 없고, 그죠? 이 결합 원가 배분액이 제품 원가를 구성합니다. 매출 총이익은 당연히 4,000원이 되겠죠. 그죠? 판매 관리비는 앞에 A가 판매 관리비가 1,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1,000원. 그다음에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B는요. 30개를 400원에 판다고 그랬죠? 12,000원이 되는 거고. 역시 다 팔았기 때문에 B 제품 제조원가가 전부 다가 뭐예요? 매출 원가가 되겠죠? 7,000원이 되고. 매출 총이익은 5,000원. 판관비는 B 같은 경우는 500원이었죠. 500원. 그래서 계산하면 4,500원. A, B 각각 물어볼 수도 있고 만약에 토탈로 물어보게 되면 그죠? 합해서 그저 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A, B 합쳐서 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9,000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7,500원 답하시면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A만 물어본다든가 또 A 일부만 팔았다고 물어보면 그죠? 계산을 해야죠. 그때 만약에 A 10개 팔았다. 이때 A 10개 팔았을 때 이 매출 총이익이 얼마냐 물어봐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10개에 대해서 10개에 대한 300원이니까 3,000원이 6,000원이 아니라 3,000원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매출 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매출 원가는 10개에 대해서 그죠?
단가 고려하겠죠. 단가는 100원이니까. 그죠? 그래서 1,000원. 그래서 얼마예요? 매출 총이익은 2,000원 이렇게 답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전부 팔았을 때, 일부 팔았을 때 구분해 가지고 그죠? 계산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나가 볼게요. 3번은요, 응용인데, 회계에서 응용은 별거 아니죠. 그죠? 반대 방향으로, 그죠? 반대 방향으로 물어보거나 중간 가정을 물어보는 게 응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변형 문제인데. 당장 3번이에요, 3번. 3번은 방금 했던 이 자료 그대로입니다. 1번, 2번 자료 그대로예요. 그래서, 똑같이 결합 제품 A, B 20개, 30개, 그 다음에 A는 추가 가공 없이 300원에 판매하고 B는 추가 가공해서 400원에 판매하고, 그죠? 추가 가공과 4,000원. 똑같죠? 예. A, B 각각 판매비가 1,000원, 500원. 똑같잖아요. 순수능 가치법으로 결합원가 A에 배분된 결합원가. 순수능 가치법으로 A에 배분된 결합원가가 2,000원일 때 총 결합원가가 얼마냐?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를테면 이걸 물어본 게 기본인데요. 그죠? 이게. 예. 지금 이 문제는 이걸 주고 얘를 물어본 거죠, 얘를. 이거 구할 수 있겠죠? 다시. 얘를 주고 얘를 물어본 게 기본인데, 이 문제는 반대로 A에 배분된 결합원가가 2,000이라고 하면서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죠?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응용이라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물어보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균등이익률법을 볼게요. 균등이익률법. 얘는, 각 결합 제품의 이익률이, 그죠? 똑같도록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이거. 예. 자, 지금, 이 이익률이 지금 결합 제품 A, B가 두 개가 있는데요. A, B, 그죠? 있을 때 그 결합원가가 6,600원이고 이걸 나눠야 할 텐데 문제는요. A, B 더 나가서 그 합계로 또는 A, B 이익률이 A와 B 똑같게 더 나가서 합계액도 똑같게 배분을 해라는 건데요. 따라서 이 양식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지금 A가 있고 B가 있을 때, K가 있을 때 이 표 완성하면 됩니다. 일단 이 그러니까 이 매출원가가 결합원가 배분액으로서 이거죠. 제품원가 구성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 가공원가가, 그죠? 제품원가에 포함돼 가지고 매출원가에, 그죠? 나타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물론 이 추가 가공 원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추가 가공을 했을 때 등장하는 거죠. 추가 가공을 하지 않았다면, 그죠?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매출 총이익률이 똑같게, 그러니까 A, B가 같다는 이야기는 토탈도 같겠죠. 그래서 일단 이 토탈로 이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률, 그죠? 계산한 다음에 이 이익률, 그죠? 이 이익률과 똑같게 되도록, 그죠? 되도록 이 결합원가를, 그죠? 배분하면 돼요. 이렇게. 자, 이걸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때려 맞추면 되는 거니까. 봐보세요. 결합원가가 토탈이 6,600원이에요. 얘를 지금 A와 B에 배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도록이요? 이익률이 똑같이 되도록, 그죠? A, B 균등하도록 배분해라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토탈로 이익률을 일단 계산을 하면 돼, 먼저. 그래서 토탈로 이익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 필요하죠. 그래서 자, 매출액 자료에서 300A는 300단위고요. 단가가 30원입니다. 그래서 9,000원이 되고, 자, B는 320개고,
판매 단가가 25원이에요. 예. 그래서 얘는 8,000원이겠죠. 그래서 일단 토탈로 17,000원 매출액을 이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이익률을 차지하니까요. 매출 총이익을 계산해야죠. 자, 결합원가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합은 알 수 있죠. 6,600원. 그리고 추가 가공원가는 A와 B가 A는 2,100원이고요. B는 3,200원입니다. 토탈로는 이게 5,300원이에요. 그래서 17,000원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5,100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률을 계산하는 거죠. 계산해 봤더니, 그죠? 자, 5,100원을 17,000원 나누게 되면 몇 프로예요? 30%. 30%가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이 30%가 되도록, 얘도 30%가 되고, 얘도 30%가 되게, 그죠? 결합원가를 배분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30%죠, 그죠? 다시 여기에 30%. 그러면 3927, 2,700원이 돼야겠죠. 얘에서 얘 빼고 얘 뺀 게 2,700원이 돼야 하니까, 그죠? 결합원가 배분에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계산하면 이게 4,200원이 됐어요? 네. 다시 9,000원에서 30% 이익이 되도록 2,700이 되도록 결합원가를 그죠? 계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몇 프로예요? 30%. 얼마야? 2,400원이죠. 그죠? 되도록 계산하는 거죠. 네. 계산하면 2,400원이 되죠. 이렇게. 네. 됐어요? 네. A 4,200원, B 2,400원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다가 어렵지 않죠, 그죠? 예. 물론 좀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있다면 뭐도 가능하냐면 봐보세요, 여러분요. 매출 총이익률이 30%라는 이야기는 원가율이 몇 %예요? 이 비율은 70%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뭐예요? 70% 계산해서 9,000원에 70% 곱한 다음에 2,100원을 빼면 이게 나오죠. 그죠? 좀 더 간단하네. 그죠? 예. 다시 8,000원에서 뭐 한 게요? 70% 곱한 게 매출원가라면 곱한 다음에 3,200원 빼면 2,400원이 그죠? 좀 빨리 나오네. 그죠? 한 요령이에요.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균등 이익률법을 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방금 전에 A, B 이야기에서 A, B, A는 그냥 분리점에서 파는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추가 가공을 해가지고, 그죠? 뭐 4,000원 추가 가공가 들여서 추가 가공해서 400원에 파는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결합 제품은 그냥 팔 것인지 추가 가공해서 팔 것인지 뭐가 더 그죠? 유리한지, 그죠?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관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5번은요. 자, A, B, C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자료 주고 분리점에 팔 수도 있고 분리점 이후 추가 가공에 판매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가로 1 물음은 각 제품은 추가 가공 여부 의사결정을 해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 의사결정, 그죠? 을 기초로 전부 팔았을 때 예상되는 최대 매출 총 이익을 계산해봐라.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그죠? 그 최대, 그죠? 예상 이익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료 보니까 A, B, C 자료 주고 있고, 분리점에서 그냥 추가 가공하자고 팔았을 때 판매 가격도 주고 있고, 추가 가공을 했을 때 원가와 더 나아가서 추가 가공한 후에, 그죠? 판매 가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앞서 이야기했던 증분법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증분법으로 접근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추가 가공했을 때, 그죠? 추가 전제입니다. 추가 가공 전제가 추가 가공 후 판매 시에요. 추가 판매 시의 증분 수익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증분 원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증분 이익이냐 손실이냐를 따져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당연히 뭐 이익이면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겠고요. 만약에 손실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추가 가공하지 않고 분리 시점에서 그죠? 판매하겠죠. 자, 각각 A와 B와 C 그죠? 판단하면 돼요. 이렇게 각각 판단합니다. 자, A 볼까요? A 추가 수익 증분 수익이 얼마인가 보세요. 지금 분리점에서 판매하면 200원인데 그죠? 추가 가공해서 판매하면 얼마예요? 200원인데 220원이죠. 그러니까 20원이 더 그죠? 추가 수익이 발생하죠. 단위가 1,500개 그죠? 그래서 1,500단위 곱하기 20원이 더 늘어납니다. 그죠? 예. 계산하면 얘가 3,000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A는 추가 가공하게 되면 추가 가공원가가 얼마가요? 그죠? 3,500원이 들잖아요. 그래서 비교해보니까 어떤가요? 마이너스, 그죠? 500원. 증분 손실이죠? 따라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분리점에서 판매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추가 가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추가 가공에 판매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입니다. B. B도 똑같아요. 요령. 분리점에서는 100원인데요. 추가 가공하면 150원이니까 50원의 추가 수익이 있죠. 단위가 200개니까요. 200단위 곱하기 50원. 얼마예요? 1,000원이 되겠죠. 만원이, 만원? 만원이 되죠. 그 다음에 추가 가공원가가 얼마예요? 5,000원이죠. 5,000원. 그래서 빼면 플러스예요. 그죠? 5,000원. 증분 이익이죠. 따라서 얘는요. 추가 가공에 판매합니다. 추가 가공 후 판매할 것이다.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똑같아요. C도. C는 분리점에서 500원에 파는데 추가 가공에 팔면 600원이니까 100원만큼 그죠? 증무수익이 발생하죠. 단위가 100단위니까요. 곱하기 100원. 만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추가 가공원가가 7,500원. 빼면 증분 이익이죠? 2,500원. 얘도 뭐예요? 추가 가공 후 판매합니다. 일단 하나 체크할 것은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A, B, C의 결합원가가 얼마인가요? 결합원가가 지금 얼마예요? 자료에서 5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5만 원은 그죠? 이 5만 원은 이 의사결정과 그죠? 전혀 무관하죠? 자, 이런 원가 비관련 원가고 그죠? 메모 원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사결정에서 이 결합원가가 얼마인지가 얼마냐는 결합원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알았다면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하다면 이대로 해야 이렇게 이대로 판매하는 게 그죠? 최대 이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대로 포괄 손익계산서를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하면 되겠죠. 앞에 자, 매출의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자, 여기에 기초에서 하는 거예요. 자, A는 어떻게 판 게 유리하다고요? 분리점에서 판 게 유리하니까 얼마에? 이 1,500단위는 얼마에? 분리점. 추가 가공하면 220원이지만 그게 불리하니까 그냥 분리점에서 얼마에? 200원에 팔면 돼요. 됐죠? 예. 그리고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얘가 3만 원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결합원가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자, 결합원가 배분해가고 매출원가는 결합원가 배분해가고 추가 가공원가로 구성되어 있죠. 그냥 모르거든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추가 가공원가는 없죠. 왜요? 얘는 추가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자, B는 추가 가공에 판매한 게 유리하죠. 그죠? 그래서 200단위를 추가 가공하면 얼마에? 150원에 팔 수 있죠. 얘도 3만 원이 되는 거고.
하면요, B는요, 추가 가공 원가가 얼마요? 5,000원이 들죠. 5,000원이 듭니다. 우리 결합 원가는 아직 몰라요. 결합 원가는 모르고, 물음표고, 추가 가공 원가가 5,000원. 자, C입니다. C는 100개를 파는데, 역시 뭐가 유리해요? 추가 가공 후 판매한 게 유리하니까 얼마에? 600원에, 그죠? 팔아서 6만 원이 나오고, 역시 결합원가 배분액은 모르지만 추가 가공원가는 7,500원.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지금 각 제품별로 매출 총이익은 좀 알 수가 없죠. 왜? 뭐가 모르니까. 결합원가 배분액을 모르니까, 그죠? 근데 자, 우리는 굳이 결합원가 배분액을, 그죠?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물음이 뭐야? 물음이 회사 전체 이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뭘로? 토탈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토탈로. 자, 그럼 총 매출액이 얼마야? 계산하면 12만 원이죠. 자, 그리고 결합원가 각 배분된 금액은 모르다 하더라도 토탈은 얼마예요? 5만 원이죠. 5만 원. 5만 원을 굳이 여기다가, 그죠?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시간만 더 걸릴 뿐입니다. 예. 토탈로 바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 가공원가 얼마요? 12,500원이죠. 이렇게 계산. 그러면 이제 전체 기업 최대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죠? 계산하면 이게 57,500원. 됐어요? 예. 이렇게. 의사결정하고 더 나아가서 받아서 최대 매출 총이익 계산하는 것까지, 그죠? 연결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가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입니다. 전부와 변동, 더 나가서 초변동 원가 계산까지, 그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 이 제품원가 범위죠. 어디까지 그죠? 제품원가를 볼 것이냐인데요. 그래서 전부와 변동을 비교해 놨죠. 예. 전부는 말 그대로 전부입니다. 변동과 고정을 포함해서 제품원가고요. 변동원가는 변동만이니까 당장히 고정 제조가 안 잡은 원가가 제품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원가죠. 제품원가와 기간원가 차이는 뭐예요? 제품원가는 판매가 돼야만 매출원가로 비용화되는 거고, 기간원가는 판매와 관계없이, 그죠? 발생할 때 전부 다, 그죠? 비용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제품원가도, 그죠? 제품 제조원가, 기말 재고액도 달라지겠고, 더 나아가서 이익도, 그죠?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물음은 그래서 당장에 전부일 때와 변동일 때 제품원가 계산해봐라. 왜냐하면 제품원가 원가 범위가 다르니까. 더 나아가서 각각 이익 다르니까요. 이익 계산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차이를 물어보죠. 차이를. 더 나아가서 둘 중에 하나 이익을 주고 나머지 하나 이익을 물어보는 형태가 있습니다. 또 시험이다 보니까 그 이익 차이를 주고 역으로 이익 차이를 주로 물어보는데, 이익 차이를 주고 반대 방향으로 판매량이라든가 뭐 총 고정 제도 가지고 원가라든가 등을 역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이 초변동 원가 계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와 초변동 원가, 그죠? 이익 차이 더 나가서 전부일 때 이익에서 초변동일 때 이익을, 그죠? 계산하는 문제까지 공부하겠고요. 좀 더 나가면 이제 그 변동 원가와 초변동 원가도, 그죠? 이익 차이 더 나가서 둘 중에 하나 이익을 주면 나머지 이익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자, 일단 알듯이 그 전부일 때와 변동일 때 먼저 하나 체크할 것은 뭐가 외부 보고하냐, 외부에 보고할 때 재무제표 만들 당연히 뭐예요? 전부로 하는 거고요. 내부적으로 경영자에게 내부 보고 목적으로 변동 원가 계산을 취합니다. 의사결정할 때 고정비를 제외하고 변동 원가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런 변동 원가 계산이 등장하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알듯이 전부는 우리가 아는 그 포괄 소득계산 양식입니다. 그죠? 이제 변동일 때는 매출액에서 변동원가 빼서 공원이익 계산하고 고정원가 빼서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이 구조인데요. 좀 이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전부와의 이익과 변동과의 이익인데요. 자, 그 차이, 그죠? 물어보거나 또 둘 중에 하나 이익을 주고 나머지 이익을 물어보게 되면 이 T계정으로 풀어주면 돼요. 결론적으로 이 기초재고나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조 간접 원가만큼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걸 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T계정으로 관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 기말 구분하면 기초는 정기고 기말은 단기이기 때문에 기초에 또는 기말에 포함된 고정재조 간접 원가 구할 때 기초는 정기, 그죠? 원가로 단가를 구하는 거고 기말은 단기 원가 자료로 단가를 구한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돼요. 물론 정기와 단기 원가 구조가 똑같다면, 그죠? 같겠지만 다르다면 각각 계산을 해야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전부와 초변동구 차이인데요. 전부와 초변동구 차이, 이건 결국 이걸 이해하면 돼요. 전부와 초변동구 차이는 또 얘죠. 고정 제조 간접 원가만이 얘도 그죠? 포함이죠. 얘도. 직접 제조,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이 세 가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조정해 줘야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세 개 합친 게 바로 가공 원가죠. 그렇죠? 그래서 T계정으로 정리하게 되면 기초 재고에 포함된 가공 원가, 기말 재고에 포함된 가공 원가를 그죠? 조정해 주면 돼요. 좀 더 응용하면 이제 변동과 초변동도 그죠? 그릴 수가 있어야겠죠. 차이가 뭐죠? 차이는 예조에 직접 노무 원가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를 이제 조정하면 돼요. 기초 재고에 포함된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기말 재고에 포함된 직접 노무 원가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를 그죠? 조정하면 변동과 초변동 그죠? 이익을 그죠? 차이를 알 수 있고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X1년 설립한 이야기고요. 자, 설립연도 첫해 문제의 특징은 뭐예요? 항상 생산량보다 판매량이 그죠? 작아서 재고가 증가한 케이스고, 따라서 이 경우는 항상 전부가 이익이 크다는 결론인데요. 문제는 이제 설립연도만 나오면 쉽기 때문에 이제 기초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기초가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해서 문제 2번은 방금 자료 X1년 자료 받아서 X2년도까지를 그죠? 자료를 주고 X2년도 그죠? 물음을 계산 문제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2번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아시고 1번 해보면서 2번도 같이 해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해볼게요. 설립연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각각 전부일 때 기말 재고액과 변동일 때 기말 재고액 물어봤고요. 3번, 4번은 전부일 때 이익, 영업이익, 4번은 변동일 때 영업이익. 5번은 전부일 때 이익과 변동일 때 이익 차이니까 3번, 4번을 알면 그죠? 그 차이액으로 5번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실은 이 이익 차이 물어보게 되면 전부일 때 이익과 변동일 때 이익 그죠? 각각 구한 다음에 이 차익으로 구할 필요가 없죠. 그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에 포함된 그죠? 고정 제조 간접 원가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박에 그죠? 구해내야 한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둘 중에 하나 이익을 주고 나머지 이익을 물어보면, 자, 6번 같은 경우는 전부일 때 이익을 주고 변동일 때 이익을 물어봤는데요. 그 차이만큼 바로 그죠? 반영해서 단박에 구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전부일 때 기말 재고의 변동일 때를 볼 텐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부는 변동과 고정을 포함한 제품 원가고, 변동은 변동 제조 원가만 그죠?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당장에 보세요.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판관비는 제품가니까 제외하고 요 고정 제조간접을 포함해서 원가 계산한 게 전부고요. 변동은요. 고정은 빼고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까지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기말 재고니까 100개 생산해 가지고 80개 팔았으니까요. 자, 기말 재고 전부일 때요. 2번은 변동일 때인데 둘 다 개수는 몇 개예요? 20개죠. 그죠? 그리고 자, 얘는 전부 원가예요. 전부 원가. 얘는 변동 원가만.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일단 직접 재료 원가 얼마요? 10원. 직접 노무 원가 20원이네요. 20원. 20원. 그다음 5원. 그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5원. 그죠? 이렇게 계산해서 얼마예요? 30원이죠. 그죠? 30원. 이게 변동일 때 원가 계산입니다. 그죠? 600원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에 비해서 이 전부는 변동과 고정을 포함한 거예요. 변동에다가 고정도 포함해서 말 그대로 원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30원 받고 직접 재료 원가 20원,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 5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5원. 이 변동 받았죠, 그죠? 여기다가 뭐야? 고정도, 고정 제조 간접 원가도 포함시켜줘요. 그래서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를 구할 텐데, 자, 문제에서는 총액으로 줬잖아요. 그래서 1,600원. 얘는 단가로 잡채하니까 생산량이 몇 개이죠? 100개죠. 16원이죠. 얼마예요? 전부일 때 단가는 얼마예요? 46원이 되겠죠. 그죠? 됐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전부 변동일 때는 30원인 거고 전부일 때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 포함한 46원으로 계산이 돼서 계산하면 얘는 얘는 얼마 나오냐면 920원이 나와요. 920원. 그 다음에 문제 3번, 4번 영업이익 물어봤는데요. 3번, 4번 하기 전에 5번을 보면 5번 지금 이익 차이가 얼마겠냐 한번 봐보세요. 기말 재고 자산이 뭐예요? 920원이고 자산이 변동일 때는 600원이니까 차이가 얼마? 차이가 얼마예요? 320원이죠. 그죠? 따라서 요 5번 이익 차이는 얼마겠어요? 바로 여기서 비교해서 얼마요? 320원이다라고 그죠?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산의 방향과 이익의 방향 같으니까 기발 재고가 크면 클수록 그죠? 이익이 커지니까요. 변동보다 전부가 320원 크다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문제는 3번, 4번을 통해서 그죠? 이 차액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일단 물으면 이렇게 나오면 바로 구하면 되는 거지만 3번, 4번을 각각 물어봤을 때 3번, 4번 그죠? 차이만 날 수 있지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는 계산해 봐야 하니까 그래서 3번, 4번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도 5번 같은 경우 6번 같은 경우는 봐보세요. 전부일 때 이익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120원이고 변동일 때 이익이 얼마냐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 자, 이 320원을 조정하는 거죠. 320원을. 여러분요 빼야게 더하겠어요. 이 전부일 때 이익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빼야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답은 2,800원. 그죠? 그러니까 따로 이익을 얼마인지를 물어보지 않은 한, 그죠? 5번, 6번은 그죠? 굳이 3번, 4번 그죠?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 차이 아니까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 예. 자, 그러면 일단 3번, 4번을 한번 해볼게요. 3번은 뭐일 때예요? 전부일 때 포괄소득 계산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거고요. 3번이 전부죠. 예. 4번은 변동일 때입니다. 그래서 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를 빼서 영업이익이 나오죠. 그죠? 자,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자, 매출액 지금 100개를 팔죠. 아니, 80개를 팔고 판매 가격은 100원입니다. 그죠? 80단위 곱하기 100원.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 원가예요. 매출 원가는 80단위를 팔았으니까 여기에 포함된 제품 원가인데 전부니까 뭐예요? 이 단가가 되겠죠. 46원이 되겠죠. 46원을 곱해야죠. 전부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가 3,680원. 3,680원. 매출 총이익은 빼면 이게 4,320원. 그렇죠? 그다음 판매 관리비예요. 판매 관리비. 자, 변동 판매 관리비하고 고정이 있다면 고정은 얼마냐면 고정은 고정 판매가격 400원이에요. 그죠? 근데 변동 판관비는 지금 얼마냐면 변동 판관비는 단위당 10원이잖아요. 그죠? 10원이니까 80개 곱하기 10원 하면 되겠네요. 계산하면 이게 3,120원이 돼요. 됐죠? 네. 기본 계산.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일 때 한번 해볼까요? 변동일 때. 변동일 때 영업이익 계산해봐가지고 차이가 정말로 얼마요? 이미 결론 났잖아요. 320원만큼, 그죠? 이 차이가, 그죠? 발생하는지. 정말 320만큼 작게 계산되는지 2,800원이 돼야 할 텐데 검증해 보는 거예요. 자, 매출이 얼마입니까? 매출은 똑같죠? 8,000원. 자, 변동원가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정원가를 빼서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거죠. 자, 지금 80개를 팔았잖아요. 그죠? 변동이니까 단위당 변동 원가 얼마야? 30원이죠. 그게. 그죠? 30원. 그래서 이건 2,4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변동 판관비죠. 얼마죠? 10원이죠. 10원. 자, 이건 제조원가고 이건 이제 판관비예요. 변동 제조원가 30원, 변동 판관비 10원에서 그죠? 40원을 하는 겁니다. 계산하면 이게 3,200원이니까 이게 4,800원이 공원이익이 돼요. 그다음에 고정원가.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 고정 판관비가 되겠죠. 그죠?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얼마였어요, 앞에? 1,600원이었죠. 1,600원. 그다음에 고정 판관비 얼마요? 400원. 그죠? 1,600원, 400원 맞죠? 1,600원, 400원.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이게 2,800원이 나와요. 됐죠? 예. 그래서 검증이 됐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물어볼 수 있으니까요. 바로 계산할 수 있어야겠고. 그럼 결론이 뭐냐면 따로요, 여러분. 전부일 때 이게 얼마냐, 변동일 때 이게 얼마냐를 물어보지 않은 한, 그죠? 그냥
이익 차이를 물어보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 이익을 주고 나머지 하나 이익을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따로 물어보지 않으나 뭐예요? 바로 그 차이만, 그죠? 단박에 구하면 되겠죠. 더 나가서 그 차이만 바로 조정해서, 그죠? 차이만 가감해서 나머지, 그죠? 전부일 때 또는 변동일 때, 그죠? 이익을 계상하면 된다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요 3번 물음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전부일 때와 변동일 때 이익, 그죠? 조정할 때는 자, 이걸 공식으로 정리했지만 6번 같은 경우 앞으로 풀 때는요, 이 T 계정을 이용해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변동일 때의 이익이고요. 이때가 전부일 때의 영업이익이에요. 이렇게 위치 왼쪽이 전부, 오른쪽이 변동. 그리고 자, 이게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보험가는 기초, 기말.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보험가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해볼까요? 방금 전부일 때가 얼마요? 3,120원이고 이게 얼마냐 물어보면 자, 기초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보험가와 기말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보험을 조정하면 되는데요. 일단 6번 이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설립연도이기 때문에 기초가 없죠. 없어요. 예. 그래서 항상 전부가 크다는 건데요. 클 수밖에 없죠. 예. 차감에서 나온 게 A니까 그래서 크다는 거 확인됐고 그 다음에 얘는요. 자, 기말재고가 몇 개예요? 20개죠. 됐어요? 그 다음에 포함된 고정제조 간접보험가. 자, 앞서 지워졌지만 차이가 뭐였어요? 차이가 1번, 2번 답에서 920원과 600원이었잖아요. 그죠? 900원 구하고 620원 구해가지고 320원을 구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왜요? 이 900원, 1번 답 900원하고 2번 답 600원이 기말재고 차이인데, 그죠? 또 이익 차이인데, 얘는요, 뭐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 거, 그죠? 고정제조 간접보험가잖아요, 그죠? 그 고정제조 간접보험가만 바로 반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당 고정제조 간접보험가가 얼마 있어요? 16원이었죠, 그죠? 기억나세요? 1,600원을 100개로 나눠서, 그죠? 16원 계산했던 거죠. 그래서 320원 하면 3,120원에서 그죠? 빼면 2,800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 T 계정을 관리하세요. 예. 이건 이제 그 기초가 있었을 때도 의미가 있죠. 있으면 기초도 고려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초가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2번이 가능성이 높겠죠, 더. 자, 방금 X1년도는 방금에도 자료 그대로 받은 거고요. 추가로 이제 X2년 자료가, 그죠? 추가가 됐어요. X1년 자료는 방금에도 1번 문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X2년만 추가가 됐고, 역시 물음은 전부일 때 영업이익, 변동일 때 영업이익,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그죠? 이익 주고 나머지 이익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가로 이제 초변동, 그죠? 이익 차이까지, 그죠? 초변동 원가와 전부 차이까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한번 계산해 보죠, 우리가. 얘가 이제 변동 제조원가하고 변동 판관비, 얘도 고정 제조원가. 고정 제조원가는 고정 제조 간접원가죠. 그 다음에 고정 판관비.
자, 그러면 자료 매출액 얼마다? 매출액. 자, X2년도 이렇게 생각하면 X2년도예요. X1년도가 아니라 매출액입니다. 몇 개 팔았습니까? X2년도에 110개 팔았죠, 그죠? 110개. 얼마에 팔았냐면 판매 단가가 100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11,000원이 되고, 자, 매출 원가예요. 매출 원가는 110단위 곱하기 X2년도, 그죠? 네? X2년도 단가를 구하면 될 텐데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그려볼게요. X2년도 보면, 자, 기초 단기 생산 판매 매출 원가가 계산되겠죠. 그 다음에 기말 제품인데요. 자, X2년도에 이제 팔린 게 몇 개예요? 110개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는 X1년도 기말이 몇 개냐면 20개가 넘어왔겠죠. 20단위가 넘어왔잖아요, 그죠? X1년도 기말 재고는 20개라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X2년도에 생산된 게 120개예요. 그리고 이 중에 몇 개예요? 110개가 팔렸으니까, 그죠? 기말에는 30개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죠. 자, 그럼 보세요. 이 110개는 어느 게 팔렸냐가, 그죠?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얘는 전기잖아요, 전기. 네? 단가로 따지면 얼마예요? 얘는 단가가 46원이잖아요, 그죠? 얘는 이제 단가를 다시 계산해야죠. 이 부분은 단기 자료 가지고. 그래서 단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죠?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게 팔렸는지, 그죠?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법을 하게 되면 섞여버리니까 원가 구분이 안 돼서 계속 복잡해지니까 되게 문제는 선입선출법으로 나옵니다. 네? 선입선출법. 그래서 단서가 선입선출법으로, 그죠? 원가 흐름을 가정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단서 있죠? 선입선출법 가정.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1110단위는 몇 개는 20단위는 전기 거죠? 얘는 전기예요. 전기 단가가 그거지하고 이 90단위가 뭐야? 얘는 단기 단가가, 그죠? 얘는 단기 단가가 적용돼요. 그럼 전부 원가로서 그죠? 단가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 1100개, 아니 110개는 자, 중에서 몇 개? 20개는 전기께 팔렸으니까 이건 이미 계산했죠. 46원이라고 알고 있고요. 나머지 90개는 단기니까 단기 단가를 구해내야 합니다. 그죠? 단기 단가는, 자, 단기 단가 직접 재료 얼마예요? 20원, 직접 노무원가 5원, 변동 제조 간접원가 5원. 여기까지 같네요. 그죠? X 1년과 2년이 같아요. 이 자료가, 그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같고요. 다만 이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얼마냐인데, X 1년도는 1,600원이 있는데 얼마요? 2,400원이죠. 그죠? 2,400원을, 그죠? 생산량이 몇 개예요? 120개. 그래서 얼마인가요? 단가가 20원이죠. 20원. 그래서 X 2년도, 그죠? 단가는 얼마야? 단가는 50원이네요. 그죠? 50원. 그러면요. X 1년도는 46원이고요. X 2년도 단기는 단가가 50원이니까 50원 구매자. 이렇게 구분해서 계산해야 한다가 핵심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계산하면 매출 총익이 나오겠네요. 그죠? 계산하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 5,580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 판매 관리비
역시 똑같이 10원이죠. 그래서 110개 곱하기 10원. 네. 그 다음에 고정은 400원. 그죠? 계산하면 이게 영업이익이 4,080원이 나와요. 됐죠? 네. 자, 이제 변동. 매출이 당연히 11,000원 같고요. 그 다음에 변동 원가 역시 변동 제조원가와 변동 판관비인데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개는 전기고 90개는 단기인데, 그죠? 자, 근데 이 경우는요. 자, 자료 봐보세요. 이 자료는 전기와 단기가 같아요. 다시 보세요.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그죠? 변동 판관비까지, 그죠? 전기와 단기가 같죠. 그래서 얘는 둘 다 얼마예요? 둘 다 하긴 20원, 30원, 40원이죠, 그죠? 전기 단기 다 공이 뭐예요? 공통 40원. 합쳐서 얼마예요? 다 40원입니다. 쳐서 40원 때리면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이 경우는 전기와 단기가 같다는 거예요. 전기와 단기가, 그죠? 그 단가가 같아요. 그래서 그냥 40원 하면 돼. 물론 다르다면 방금 전부처럼 전기와 단기가 각각 계산해 줘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원이익 빼면 공원이익이 되겠고, 공원이익은 6,6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2,400원이었죠. 그죠? 전기는 1,600원이었고, 단기 2,400원. 그 다음에 고정 판관비는 400원 같죠. 계산하면 영업이익이 3,800원이 나와요. 됐죠? 그래서 이게 물음 1번 답, 2번 답인데요. 자, 이제 3번, 3번은 전부일 때 이익이 4,080원이라면 변동일 때 얼마냐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죠? 바로 뭐예요? 차이 바로, 그죠? 조정해서 이거 구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구할 것이냐, 이렇게 바로 차이 바로, 그죠? 가감해서 구할 것이냐. 네. 그래서 이 방법으로 구해보겠다는 거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그림이죠, 이 그림. 좀 보세요. 전부일 때에서 변동일 때 이걸 찾는 겁니다. 이 표를 완성하면 돼요. 자, 전부일 때 이익이 지금 얼마라 그랬어요? 4,080원이다. 그리고 변동일 때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재고 간접 원가 이렇게 계산해야죠. 기초재고가 몇 개예요? 방금 전 20개라는 거 알죠? 하고 지워졌는데, 그죠? 20개. 전기말이 20개 넘어왔잖아요. 단기말은 몇 개예요? 30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고정재고 간접 원가인데 전기 있잖아요. 전기 단가고 얘는요 단기 단가거든요. 그래서 이미 구했죠. 전기의 고정재고 간접 원가 얼마였어요? 1,600원을 100개로 나누니까 16원이었고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단기는요. 방금 2,400원을 2,400개를 120단위로 나눴으니까, 그죠? 20원이었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여기 얼마냐면 이게 320원이고 얘가 6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더하고 빼면 그게 되겠죠? 계산하면 얘가 3,800원이 되고 확인되죠? 3,800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이익 주고 나머지 물어보면 바로 기초 기말에 포함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그죠? 가감해서 T계정으로 바로 구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초 변동 원가 계산과 비교인데요. 전부일 때가 4,080원일 때 초변동으로 물어봤어요. 초변동. 그러면
고정 제조 간접 원가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또? 가공 원가. 그러니까 직접 재료 원가 아니야. 직접 노무 원가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즉 가공 원가가 차이가 있거든요. 얘네들을 반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방금 전에 자,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얘는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는 이미 알죠? 이거 16원이라는 거 알고 있고, 얘는 얼마야? 얘는 20원이라고 알고 있죠? 추가로 얘네들도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직접 노무 원가는 얼마예요? 전기도 얼마고? 예. 5원이고, 그죠? 단기도 5원이에요. 이거 차이가 없죠. 예. 그 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가도 전기도 5원이고, 단기도 5원입니다. 차이가 있으면 각각 해줘야 합니다. 각각.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얘가 520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900원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면 4,800원에서 더하고 빼면 되겠죠? 계산하면 초변동일 때, 이 초변동일 때 이익이 얼마냐면 3,700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문제가, 변동과 초변동을 물어보면, 변동과 초변동을 물어보면,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가, 이쪽이 변동이고, 여기가 초변동입니다. 자, 변동일 때 이익이 앞서 자료에서 얼마냐면 변동일 때 이익이 지금 문제 가로 2번에서 우리가 했죠. 얼마였냐면 3,800원. 이 3,800원 제시하면서 이거 얼마냐 물어본 건데요. 이미 결론 3,700원이라고 알고 있죠. 이걸 검증해 보는 거예요. 3,800원 주고 초변동 물어보면 차이 조정하면 되겠죠. 자, 이때는요. 역시 기초재고에 포함된 기말재고에 포함된 원가를 조정하는데 자, 차이가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보세요. 차이가 뭐예요? 예조예요. 직접 노무 원가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이 두 가지가 그 차이가 있죠. 변동과 초변동.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직접 노무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직접 노무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직접 노무 원가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를 그죠? 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각각 계산해 볼까요? 역시 여기 기말이죠. 얘는 자, 20개에 대해서 얘도 30개에 대해서 그죠? 조정하는 거. 자, 직접 노무 원가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니까요. 얼마예요? 얘죠, 그죠? 10원. 네. 얘도 단기도 10원이죠,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200원이고 300원이죠. 그러면 하고 빼면 얼마? 3,700원이 나오죠. 됐어요? 확인되시죠? 이렇게. 그래서 전부일 때, 변동일 때, 초변동일 때, 그죠? 이익 조정 문제가 나오게 되면 T 계정으로 그죠?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응용이라면 이제 역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죠? 차이 주고 고정제조감 총 고정제조 간접원가를 물어본다든가 판매량을 물어본다든가 등등 가능할 텐데 지금까지 계산 방법 그죠? 정상적인 방향으로 그죠? 반복 숙지하게 되면 반대 방향도 그죠?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얘가 전부와 변동이에요. 자,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